이번 시간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 이익이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손익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사업 환산 손익, 이것은 전산세무 1급에서 배울 겁니다. 재평가 이연급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이 실현될 때, 즉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 처분 시 당기 순손익에 포함되죠. 즉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포괄 손익이란 개념 우리가 공부했어요. 즉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손익에다가 플러스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하시면 포괄 손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중에서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보시면 첫 번째 법정 적립금 중에서 이익준비금,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어요. 금전 배당에 대한 거죠.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은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겠어요?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즉 이익 나는 대로 다 배당하면 채권자는 받을 돈이 없게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이익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 대표적인 게 뭐 사업 확장 적립금 등 현금 배당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즉 주주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향후에 이렇게 사업을 확장 적립하기 위해서 적립금으로 내부 유보시켜 놓는다. 결국 내부에 남겨놨다가 나중에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이익이 났을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근데 결손이 났을 때는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로 처분, 즉 배당하거나 내부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결손금이 있을 경우 결손금은 자본의 차변에 발생하죠. 그래서 기존에 잉여금이 있으면 이것으로 보전시킨다는 것은 결손금을 없애고 잉여금 대신에 결손금을 없앤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에 대해서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배당 선언일, 결국 배당 선언일은 언제? 주주총회 때 하죠. 이때 차변의 이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즉 주주총회 때 바로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죠. 그리고 배당 지급일 때 미지급 배당금 차변으로 하면서 대변의 현금이 되는 거예요. 주식 배당금은 차변의 이월 이익잉여금 하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것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리고 배당 지급, 즉 주식을 교부했어요. 이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면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결국 주식 발행회사의 최종 분기에 보시면 현금 배당일 경우에는 차변의 이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순자산의 유출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 배당은 차변의 이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재무상태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결국 자본에서 분리만 다른 데로 변경된 거예요. 즉 이월 이익잉여금 있던 거 자본금으로 분류가 변경된 거죠. 따라서 순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재무상태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주식 배당 무상증자는 회계 처리가 거의 둘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차변의 이익잉여금, 즉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배당일 경우에는 차변의 이익잉여금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일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잉여금으로 보시면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 똑같죠. 주식수는 당연히 자본금을 늘리면 주식수가 증가되겠죠. 근데 액면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이면 그것은 변동이 없어요. 근데 자본금도 대변에 발생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되죠. 그리고 자본은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대체된 거죠. 그래서 자본에는 불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분할은 한 주당 5,000원짜리가 주당 5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주가 된 거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 분할일 경우 주식수가 한 주당 10주가 됐으니까 주식수는 증가되죠. 액면 금액은 5,000원에서 500원이 되니까 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자본금은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자본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단지 한 주당 5,000원짜리를 10주로 만들면서 액면가액을 500원으로 분할한 게 주식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병합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원짜리 10주를 한 주당 5,000원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주식 병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주식수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액면 금액은 500원에서 5,000원 되니까 증가가 되는 거죠. 자본금하고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배당하고 무상증자는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분할하고 주식 병합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한 주를 10주가 되거나 10주를 한 주로 만드는 게 주식 분할 또는 병합이 된다는 거. 그러면 예제, 요 정도 예제하시면 뒤에 있는 분께,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분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3월 1일 날 미처분 이익경험의 처분을 결의하다 이랬어요. 그리고 200이 있죠. 결국 이것은 기존에 사업 확장 적립금이 있던 것을 2월 이익경험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월 이익경험이 늘어나면 그만큼 미처분 이익경험이 늘어나는 거죠. 이것을 200이라고 해요. 그리고 처분액은 말 그대로 이제 주식 배당이나 현금 배당을 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200에 대해서는 한각, 즉 피투자회사가 되는 거죠. 사업 확장 적립금이 대변에 있죠. 이것을 없애면서 2월 이익경험으로 늘리는 게요. 이게 2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액은 여기 처분액 다 대변에 나타나는 거죠. 현금 배당은 뭐라고 됩니까? 미지급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준비금이 있었죠. 이익준비금 얼마? 10만 원. 그리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요 전체가 2월 이익경험 310만 원이 된 거예요. 결국 이게 처분된 거고 위에 있는 게 이입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청계 입장에서 배당금 수익이 발생했죠. 현금 배당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현금 배당금 10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한강 입장에서 미지급 배당금이 있었죠. 유동부채. 이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배당금을 지급한 겁니다. 주식회사 청계 입장에서는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미수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배당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해 지급했다 이렇게 했어요. 주식회사 한강 입장에서는 지금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던 것을 차변에 하면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회사 청계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수하고 단가만을 재계산할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